경주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덕기 의원입니다. 지사님, 먼저 농업 대전환을 위한 농업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연간 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더라도 우리 도 전체 예산은 6.7%가 증가했는데 비해서 농업 관련 예산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도가 총 GDP가 한 110조 되거든요. 110조 되는데 농업 부분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한 10%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농업을 완전히 바꾸겠다. 내년부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 들어가서 지금 농가 소득을 제 생각에 한 2배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네덜란드 다녀왔는데 이걸 우리 도민께 좀 알려야 됩니다. 네덜란드는 우리 농토가 비슷합니다. 그거가 우리보다 한 10만 헥타 더 많은데 1년에 수출해서 380억 불을 흑자를 내고 우리나라는 360억 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뒤집니다, 우리가. 그 외에 소규모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대규모화하고 화학화, 디지털화, 그 다음에 기계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님들한테 전부 대규모화로 가는데 농자 경영 법칙에 따라서 땅을 팔거나 그러려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지주를 주주로 만드는, 농사는 직접 짓되 경영은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그래서 한 2배 이상 소득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도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에 이수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 일부분이 예전에 1950년도에 네덜란드는 농업 예산이 도시민 예산 소득의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네덜란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농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 말씀을 세게 들어서 예산도 훨씬 높이고 농업을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산업으로. 네, 그래서 산업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농업 예산을 우리 교육세처럼 공식적으로 지사님께서 앞으로 15%까지는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해 줄 수 있으십니까?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네, 매년 당장 제가 액수를 몇 프로 딱 하는 거는 그런데 매년 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 및 배수관을 만들면서 교각 하부 기둥을 설치한 경우 집중호우 시 이것이 뉴스에 지장을 주어서 피해를 입은 민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기술이 없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교량이 20m까지는 저 기둥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하천의 경우 이제 20m까지 만들게 되면 저 기둥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시설물이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계속 입어도 개체를 하지 않으면은 저 주변 옆에 있는 주변은 20mm, 30mm 비가 와도 피해를 봅니다. 저기 대부분 우리 지방 예산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 빨리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의 끝없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비도시 지역에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입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예, 많습니다. 근데 그 도시지역으로 입안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관리지역으로 제가 좀 포괄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입안되면서 자연녹지로 진행이 되어서 자연 취락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금폐율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비도시 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 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이 40%에서 20% 하향되어 건축물 정축, 재건축 시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 부분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전향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다면 해결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전향적인 유연한 그런 판단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경주시에서 그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이거 검토해서 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수원 주변 지역 우리 이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원 본사가 이전한 지 수년 년이 지났지만 한수원 주변 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 음식점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수원 직원들 또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시면은 때때로 식당이 필요합니다만은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포기를 하거나 멀리 간포나 아니면 불국사까지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 한수원 주변 지역의 용도 지구를 조금 적어도 보존 녹지에서 자연 녹지 지구 정도로만 풀어 주셔서 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방금 그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보존 녹지로 하면 이종 근린 생활 시설이 일반 음식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보존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하면 뭐 식당, 카페, 뭐 근린 생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경주시에서 도로 주변에 다시 입안해가 올라올 경우에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래요.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적경지역 도로 정체 문제가 지금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평균 통행 대수가 약 4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 자료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울산 쪽 방면에는 지금 6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에서 6차선이 되어 있는데 딱 경주시 경상북도 경계선에 이르면은 4차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 책임이 있으나 인근 울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인 관계로 시비를 투입하여 6차선으로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받으면은 몇 층에서 혹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으십니까? 그 주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7번 국도는 만성적인 그 정체 구간입니다. 정체 구간이고 지금 현재 방금 그 이야기한 울산에서 우리 경주 시계까지는 6차로 확장됐습니다. 그는 광역도로로 지정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완료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경주는 대도시권역이 포함이 안 돼서 광역도로가 제외됐습니다. 그 이제 제외됐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는 없고 국도 7호선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옆에 우회도로가 28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에서 중복 투자 논란이 있어서 오늘 제외됐습니다. 1.5km 제외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년간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니까 경주시하고 그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우선해서 또 7년간에 이 도로가 우회도로가 개통돼도 교통량이 6차로 교통량이 나온다면 경주시 우리 도 국토하고 협의해가지고 재추진하는 걸로 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네, 국장님 아까도 이제 제가 도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동료는 우리 울진의 김은석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월성 원전에서 1년에 지역 슬슬세를 약 286억 정도 내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국가 기반 산업인 원자력을 이렇게 잘 운영이 되려면 주민 수용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 수용성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지역이 생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이 자원시설세가 1년에 한 2022년 기준으로 한 1,503억, 그 중에서 경주가 286억 그리고 울진이 486억을 해서 한 5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발전 시설 수용해 주신 우리 경주 시민과 울진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전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 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공급되면 살 수 있었던 치료 가망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나쁜 실정입니다. 도내 공공의료기관 공중보건의 정원 313명 중에서도 현재 29명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1996년 이래로 의대 정원이 3,000명 선을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대를 갖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대부분 여성 비율이 는다는 거. 그다음에 96년에서는 그때는 공보의가
3년이었고 현역도 거의 3년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보위는 3년, 그다음 현역은 1년 6개월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현역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각종 언론에 보면은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당근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의대에 보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졸업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경상북도의 의료 체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원님 말씀을 갖다가 다시 복지부하고 또 조금 더 강화된 인센티브, 교육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읍면 지역에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불편한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예. 근데 그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공약에도 에듀버스, 에듀택시를 공약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해마다 9월 달에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버스가 필요한 학교, 또 택시가 필요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관내 초중 고등 학생들도 학교 가는데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한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